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주식 토크 박진감. 오늘 박수익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프닝을 진송은 그룹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박진감 넘치게 해주셨네요. 오늘 주제는 소유 분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죠. 대통령부터 해서 금감 원장 뭐 할 것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유 분산 기업 정의를 간단하게 좀 내려주시죠. 그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소유 지분이 굉장히 잘게 분산되어서 그 대주주나 일단 주인이 없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주주라는 개념이 잘 성립되지 않는 기업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전에 그 국가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민간으로 지분을 내놓은 상장 기업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금융지주 같은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예전에 포항제철이었고요. 그리고 KTNG가 예전에 담배 인삼공사였고, 또 요즘 나온 게 KT가 핫하잖아요. KT가 예전 이름이 한국통신, 다 사실 국영기업이었죠. 국영기업이었고 공기업이었는데 이게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분들을 다 이제 국민주나 이런 형태로 뿌리다 보니까 절대적인 일대주주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금력이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 또는 해외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는데 또 엄청나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디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요 주주나 최대 주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걸 예로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KT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뭐 DGB 금융지주 거의 같은 경우에 한 9%,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한 9% 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 한 8.7%, 8%이 정도 갖고 있고, KTNG 같은 경우에 한 8%,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도 한 7.9%니까 8%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 두드러지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두드러지게 이슈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KT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KT는 지금 구현모 대표이사가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쟁 정책을 뚫고 연임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KT의 일대주주가 지분 10%를 가진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서서 구현모 대표의 재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기에 좀 정부도 좀 더 뒷받침을 해주면서 결국 KT가 공개 경쟁 방식으로 다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하겠다라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고,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7.9%. 근데 금감원장이 나서서 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셔라. 약간 조금 상당히 압박을 줬죠, 많이. 그러면서 이게 겉으로는 라인펀드 관련한 징계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은행이라는 것은 규제산업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해라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했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임종용 씨가 현재 회장 내정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좀 있네요. 예. 오늘 나올 질문이 딱 보이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사실 다 정부가 소유했던 기업들이고, 동시에 KT가 통신이고 우리금융지주가 금융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 눈치 안 볼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일단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좀 그래서 살펴볼까요? 우리금융지주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사주 조합이 9.48% 가지고 있어서 많이 1대 있네요. 주주예요. 우리사주가 1대 주주군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의 노조가 세잖아요. 그리고 2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 7.86%. 우리금융지주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우리사주 조합이 CEO의 편인지 아니면 주주의 편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T를 잠깐 보시게 되면, KT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10.74%를 가지고 있어요. 1대 주주. 예,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KT의 뭐 스튜어십 코드라든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금융지주 KT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유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 분산은 되어 있는데 회사를 운영할 때 뭐 권한을 다 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소유 분산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CEO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우리가 그 전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이사라고 하는 이사들은 비상근 이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이사한테 연 1회 이상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연 1회만 가지고서 실제로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느냐? 대표이사예요. KT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사회이사들은 각각의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회사 내부의 중요 사항들이잖아요. 회사 내부의 중요 사항들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대표이사. 그러면 우리금융지주도 이사회가 비슷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사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명이 사회이사, 네. 그 다음에 1명이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네. 그 다음 1명은 비상임이사.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내에 상근하고 있는 이사는 대표이사 1명인 거예요. 네. 이게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이사가 사내에서 어떤 일을 알고 싶고 업무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표이사. 대표이사한테. 그럼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사회이사. 네. 그럼 사회이사들끼리 모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길은 이렇다.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의 모든 부분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사외이사가 7명이나 되지만 대표이사인 사내이사인 대표이사의 약간 들러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지배구조를 얘기할 때는 사회이사 비중이 높은 회사를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곳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금융주주나 KT 특히 우리금융주주는 사내이사는 딱 1명 나머지 다 사회이사면 이거 좋은 지배구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ESG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실사를 거치지 않아요. 실사를 거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서류만 보고 그렇죠. 서류만 보고서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이사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독립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이사회 내에 독립성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 들어갔으니까 점수가 나쁘겠어요? 좋아요. 야, 이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요건만 보는 거고 실질 심사를 그렇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만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ESG 점수는 대부분 높아요. 야, 이게 뭔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소유분산 기업들 지배구조에 대해서 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또 지배구조 전문가들도 거기에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지만 정작 ESG 소위 ESG 평가를 보면 전부 다 A 등급 아니면 A 뿔 맞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KT A 등급 제가 보니까 KB금융은 심지어 A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고 있고요.